그렇다면 간단히 배우는 공업 수학의 이해에 대한 이제 마지막 4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의 선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미분 방정식의 선형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미분 방정식 y 더블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px의 y 싱글 프라임 그리고 qxy 이꼴 제로라고 하는 어떠한 미분 방정식이 존재할 때 그때 저희가 1번과 2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묶여서 어떠한 선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 y1, y2가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 y1 플러스 y2도 이제 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각각 y1과 이제 y2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y1 플러스 y2에 대해서 요거를 저희가 요 프라임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각각 집어넣고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y 더블 프라임 자리에 y1 플러스 y2를 넣으면은 이렇게 더블 프라임이 달려있죠. 그리고 px 그리고 y1 플러스 y2의 싱글 프라임 그리고 qx의 y1 플러스 y2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해주고 저희가 y1에 대해서 한쪽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y2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 미분 방정식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px의 y 싱글 프라임 더하기 qxy는 0이라는 저희가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y1을 집어넣고 우리 y1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도 결론적으로 0이 되는 것이고 y2에 대해서도 정리한 것이 각각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증명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의 경우는 y1이 어떠한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 상수를 곱해준 cy1도 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분 방정식에다가 cy1을 대입을 해준다면 cy1의 더블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px의 cy1의 싱글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qx의 cy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 즉 c를 앞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다? c를 빼고 남아있는 요 파트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 곱하기 0을 해도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2번의 어떠한 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의와 2번의 정의를 이제 각각 묶어서 저희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앞에서 통합을 해본다면 1번에서는 우리가 y1 플러스 y2 그리고 2번은 이제 cy1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1번과 2번을 통합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c1 y1 플러스 c2 y2도 이제 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y 이꼴 c1 y1 플러스 c2 y2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해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면 이 해는 우리가 옆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y1과 y2에서 각각 우리가 이만큼의 벡터 길이를 얻었다면 방향은 다르겠지만 이 y1과 y2를 합쳤을 때 가운데 가장 긴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y 이꼴 c1 y1 그리고 플러스 c2 y2가 되는 것이고 y1이 만약 여기까지 길이가 있다면 y2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늘어난 만큼 짧아진 만큼이지만 어찌되었든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미분 방정식의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항상 이 꼴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의를 읽어서 일반해는 y1과 y2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c1과 c2의 선택에 따라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고 그리고 초기 상태값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 f0 이꼴 1과 같은 우리가
0을 집어넣어서 이제 1이 나오는 이러한 방법으로 앞에서 풀어봤던 이제 수많은 예제들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 조건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a의 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by 이꼴 0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의 형태는 앞에서 전주에 이제 배웠듯이 y는 2의 람다의 x승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람다는 상수이다 라고 하였을 때 y가 2의 람다의 x승이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y 프라임을 해보면은 2의 람다의 x승에서 y 이꼴 해보면 y 프라임은 당연히 람다 내려오고 람다의 2의 람다의 x 그리고 y 더블 프라임의 경우에는 또 람다 내려오고 람다의 제곱의 2의 람다의 x승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들을 이제 여기서 구한 이제 미분들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본다면 뒤에는 람다 제곱의 2의 람다 x 그리고 더하기 a의 람다의 2의 람다 x 그리고 더하기 b의 람다의 2의 람다 x승으로 나타내고 이것이 0으로 나오겠죠. 그럼 각각 공통분모인 2의 람다의 x승을 앞으로 빼주면은 우리가 람다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a의 람다 그리고 더하기 b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 방정식의 두 개의 해가 만약 람다 1과 람다 2라 가정을 하면은 y1은 2의 람다의 1의 x 그리고 y2는 2의 람다의 2의 x승으로 우리가 각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첩 원리에 따라서 이것들은 C1, Y1으로 앞에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C2, Y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두 개의 해의 합이 이제 Y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1과 C2를 위에서 구한 일반 해에 각각 붙여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y는 c1의 2의 람다의 1의 x승 그리고 더하기 c2의 2의 람다의 2의 x승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근해 공식을 특성 방정식의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풀게 되고요.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우리가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이제 풀 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이제 나왔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람다의 마이너스 a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a 제곱 빼기 4b 그리고 오버 2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해 공정식을 좀 바꾼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성 방정식은 이제 앞에서 봤던 람다 제곱 플러스 a의 람다 그리고 플러스 b 이꼴 제로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므로 우리가 항상 근해 공식에서 이 안쪽이 양수이냐 음수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니면 0과 동일하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풀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판별식의 조건을 보면 저 안쪽 a제곱을 빼기 4b가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0과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첫 번째로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실근 람다 1과 람다 2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때는 해의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의 형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성을 살펴봤던 그런 분배 법칙에 따라서 C1, C2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에 a제곱 빼기 4b가 이제 0과 동일하다면 중근이라고 하는 람다 1과 람다 2가 동일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때의 해의 형태는
뭐 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를 우리가 x를 붙여줌으로써 y1과 y2의 구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해와는 뭐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x가 하나 더 붙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제곱 빼기 4b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가 복속은 왜냐하면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쪽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가 들어가는 그런 복소근을 얻을 수가 있고 람다 1은 p 플러스 i의 q, 람다 2는 p 빼기 i의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형태는 y1과 y2가 2의 p의 x승, 코사인의 qx, 그리고 y2는 2의 px승, 사인의 qx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의 p의 x승 그리고 c1 코사인의 qx, c2 코사인의 qx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해들에 대한 조건들을 여기 테이블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아마 중간고사 과제에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꼭 확인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3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2y는 0일 때 y는 f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의 형태를 먼저 알고 있을 텐데 해의 형태는 y는 2의 람다의 x 그렇다면 이거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을 한 이제 y 프라임과 y 더블 프라임은 이제 다음과 같겠죠. 그리고 우리가 밑에 공식에 y 더블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3y 프라임 더하기 2y는 0 처음에 주어진 공식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우리가 보면 앞에서 봤듯이 2의 람다의 x승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람다의 x승을 앞으로 빼주고요. 그럼 뒤에 남아있는 람다의 제곱 더하기 3람다 그리고 플러스 2가 있는데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풀려면은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근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수분해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될 텐데요. 특성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1, 뭐 2, 1 이런 식으로 되면 람다 플러스 2 그리고 람다 플러스 1을 각각 곱해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람다의 1번 그리고 여기가 람다의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해는 람다 1번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만 뒤항이랑 곱했을 때 0이 나올 거고요. 뒤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만 이제 앞에 항과 곱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 1과 람다 2를 확인을 했고 이 각각의 람다를 일반 해인 y는 c1 그리고 c2가 붙어있는 2의 마이너스 2x승 그리고 c2의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각각의 지수승에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뭐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예제를 볼 텐데요. 다음 예제는 y 더블 프라임 4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4y는 0일 때 y는 f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의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쓰겠죠. 그래서 y와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그리고 y 더블 프라임을 써주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공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대입을 진행했을 때 람다의 제곱 4람다 그리고 플러스 4로 나타나고 각각이 제 앞에 또 똑같이 람다의 x로 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람다의 제곱에 플러스 4람다 그리고 플러스 4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2의 람다 x승을 빼준 위치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또 근해 공식에 원래는 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겠지만 굳이 근해 공식을 안 쓰고도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의 플러스 2의 제곱은 0 꼴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람다 1과 람다 2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동일한 근해 공식의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는 답이 나왔죠. 중근일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C2 쪽에다가 우리가 x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일반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y는 C1에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C2에 x가 들어간 꼴에서 2의 마이너스 2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 y 더블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4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8y는 0일 때 y는 f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 형태를 우리가 또 구하면은 y 프라임과 y 더블 프라임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공통 인자를 앞으로 우리가 빼내게 되면은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4람다 그리고 플러스 8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4 여기는 b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6 그리고 빼기 32 그리고 오버 2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안쪽이 이제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너리 넘버가 들어간 또한 복소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 1과 람다 2를 근해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하면은 람다 1과 람다 2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마이너스 2 빼기 2i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일반에 우리가 집어넣는다면 테이블에서 우리가 봤었죠.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간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2x에 c1 코사인 2x 그리고 c2 사인 2x로 나타낼 수 있다가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에 뒤에가 0인 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분 방정식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qxy에서 이것의 답이 어떤 다른 함수 mu x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0일 때와는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도 1차 미분 방정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뒤에가 함수로 나오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의 y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qxy는 0을 만족하는 일단 보조회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mu x인 경우를 만족하는 특수회를 또 따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조회와 특수회를 합해서 하나의 일반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조회의 경우에는 yh는 x 그리고 특수회는 yp는 x로 이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밑에 4번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시들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초기 조건을 3에 대입하여 미지의 상수를 이제 결정한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에서 봤던 거랑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어떠한 우리가 초기 조건이 존재할 때 이 초기 조건이 는 0의 꼴이라면 이거를 이제 재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꼴은 우리가 예시를 봤던 거와 똑같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해를 우리가 보조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는 0의 꼴이라면 이 보조해 자체가 이제 일반해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μx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될 때 이거에 대한 답은 특수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보조해와 특수해가 합쳐진 하나의 일반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 빼기 2y는 0인 꼴을 먼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쭉 문제를 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답은 fx의 2 곱하기 2의 2x 승 상태로 이제 2의 2x 승 상태로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 뒤에는 지금 붙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차 방정식이고, 왜냐하면 뒤에가 는 0인 꼴이기 때문에 제차 방정식이고,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보조해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일반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그냥 이거의 답은 일반해이고, 이 일반해는 제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조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차 미분 방정식에서 y' 빼기 2y는 1일 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게 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제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봤죠? 그래서 풀어봤으니까 쭉쭉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변의 지수 함수까지가 이제 나왔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게 비제차일 때 는 1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1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꼴을 살펴보게 된다면 y는 2분의 1을 c의 2의 2x 그리고 빼기 2분의 1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는 1이라는 꼴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까지 는 1이 영향을 끼쳐서 결론적으로 앞에 2의 2x승 외에 이제 다른 해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를 보조해라고 부르고요, 뒤에를 특수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해와 특수해가 합쳐진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일반의 형태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제차 방정식의 보조해와 특수해가 합쳐진 일반의 형태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y' 빼기 2y는 x일 때 y는 f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는 0인 꼴은 우리가 당연히 제차 방정식이죠. 근데 앞에 살펴본 얘와 는 x인 경우에는 비제차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비제차인 경우에는 보조해 플러스 특수해가 붙는 그러한 일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니 우리가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은 이 y' 빼기 2y는 1의 일반의 형태는 y는 c1 e2x 그리고 플러스 c2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는 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y는 c1 e2x에 그리고 플러스 c2x 플러스 c3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는 0일 때는 우리가 어떠한 e2x 꼴만 가지는 상태라고 했다면, 는 1일 때는 e2x 플러스 상수가 붙겠죠. 그리고 는 x일 때는 e2x 그리고 c2, c3의 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x라기보다 이제 람다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람다의 꼴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y는 c1에 e2x에 그리고 플러스 c2x 그리고 플러스 c3 이 해를 우리가 미분을 해본다면 y'은 2의 c1에 e2x 그리고 플러스 c2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한 요 일반 해의 미분한 형태를 이쪽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y는 알고 있기 때문에 y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는 당연히 이 c1의 e2x 플러스 c2의 꼴로 나타난 것이 이게 y'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빼기 2y이기 때문에 c1 e2x 플러스 c2x 플러스 c3의 꼴로 나타내고 는 x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c2와 c3를 이제 구했었는데 c2 빼기 c2x 그리고 빼기 2c3로 2c3 빼기 x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는 C2와 C3를 우리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y는 C 곱하기 2x 그리고 빼기 2분의 1x 빼기 4분의 1 꼴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요 x승이 붙는 애가 하나가 더 생겼고 그리고 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개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를 우리가 보조해라고 부르게 되고 뒤에 이 두 개를 특수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합쳐주면은 하나의 일반해의 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고 있던 게 y 더블 프라임에 플러스 px y 프라임 더하기 qx y는 뮤의 x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조해와 그리고 특수해의 개념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 x를 가지고 있을 때 특수해의 형태들을 이 테이블에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위에 잘 살펴보면은 당연히 좌측에는 뮤 x 그리고 그 다음은 ypx라고 되어 있는데 뮤 x를 가진 어떠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에서 특수해의 꼴들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다항함수의 경우 그냥 k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이 이제 k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해에 더불어서 뒤에 플러스 k의 꼴로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k1의 x 플러스 k0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어떠한 특수에는 a1x 그리고 플러스 a0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는 2의 람다의 x가 붙는 이 보조해를 가진 상태에서 뒤에 특수해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다항함수 중에서 뭐 x의 제곱이 들어간 꼴이 있을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테이블의 답들이 어떠한 특수해의 형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특수해의 형태를 쓰고 그 앞에 보조해만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 밑에 k sin x, k cosine x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꼴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함수가 이제 결합이 된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k의 x에 뭐 지수승 2에 ax가 들어가고 이럴 경우는 옆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삼각함수가 들어간 꼴은 2의 ax에 a의 sin x 플러스 b cosine x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이러한 다항함수들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잘 해보시고 기말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게 좋겠지만 외우는 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기말고사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 이러한 뮤 x에 따른 특수의 형태를 테이블로 살펴보았고 이거를 알므로써 우리가 보조해와 특수해를 더해서 일반의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2차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게 뮤의 x의 꼴, 즉 3x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 더블 프라임에 플러스 3y 프라임 플러스 2y는 3x이다. 그때 y는 f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는 0일 때는 앞에서 문제 12번에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에서 우리가 풀었을 때 결론적으로 3과 2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x 플러스 2와 그리고 x 플러스 1의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의 형태를 우리가 풀면은 yh의 x는 c1의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c2의 2의 마이너스 x인 이 형태가 우리가 보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회를 구했으니 는 3x에 대한 우리가 특수회를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특수회를 구할 텐데 특수회는 뮤의 x는 3x인 1차 함수이기에 특수회의 꼴은 우리가 앞에 테이블을 찾아보면은 a1x 플러스 a0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y 프라임과 y 더블 프라임을 또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y 프라임은 a의 1, 왜냐면 x에서 a의 1이 남게 되고 d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의 경우에는 a의 1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사라지는 0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ypx와 y 프라임 x 그리고 y 더블 프라임 x를 다시 처음에 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이제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y 더블 프라임은 이제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3y 프라임이기 때문에 y 프라임은 3의 a1의 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ypx는 지금 a1의 x 플러스 a의 제로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3x와 이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뒤에는 상수끼리 묶어주고 앞에는 x를 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할 텐데요. A1이 있기 때문에 A1끼리 묶어주고 싶은 충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A1이라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상수끼리 그리고 뒤에 X가 존재하는 건 앞으로 이제 빼내주고 3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배는 저희가 그레디언트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구배의 저희가 정의를 살펴본다면 이 구배는 기울기와 같은 뜻으로 이제 쓰는 것이고요. 어떠한 함수에서 우리가 x, y, z를 가지고 있는 3변수 함수의 경우에 살펴본다면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어떠한 편미분 값의 벡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델 연산자인데 이 델 연산자는 삼각형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죠. 그래서 델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살펴본다면 구배, 즉 그레디언트 F의 경우에는 우리가 델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한 어떠한 함수이고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X, Y, Z 즉 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간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편미분의 표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미분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는 방식은 ddx, ddy 그리고 ddz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x, y, z를 써주고 뒤에 요게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는 첫 번째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구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x, y, z가 존재하는 어떤 3변수 함수에서 이것이 2xy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더하기 sin z일 때 이때 fxyz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즉 구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구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의 벡터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배를 처음에 표현을 해준다면 이 델 f 를 표현을 했을 때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z에 대한 편미분을 진행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2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sin z에 대해서 각각의 x, y, z로 한번 편미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를 진행을 할 텐데요. x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항은 첫 번째 항이죠. 그래서 2xy에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한다면 2y만 표기를 하고요. 뒤에 yz와 sin z는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미분을 진행하지 않고 다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y를 한다면은 y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항은 2xy와 그리고 플러스 y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y로 편미분을 한다면 2x 그리고 더하기 2y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sin z의 경우에는 코사인 z로 저희가 편미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미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구배를 표현하는 방식에 맞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x방향은 우리가 구했듯이 2y 그리고 y방향은 2x 플러스 2y 그리고 z방향은 코사인 z를 각각 표기해주고 각각에 대한 편미분을 표기를 해주면 구배를 구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히 배워보는 공업 수학의 이해라는 어떤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언급을 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화학공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전달, 연력학, 그리고 유체역학 등과 같이 온갖 이제 학문들의 공업 수학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 대해서 꼭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공학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